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션 12번째 달리기 하러 갑니다. 오늘 여기 살고지 체육공원인가 여기로부터 어디 갈 거냐면은 반포대교 전까지 갈 것 같아요. 왕복을 해야 돼서 거기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니까 반포대교까지 가면 좋은데 그러면 6.5km 왕복 13km니까 촬영 시간도 오버돼서 카메라 꺼질 것 같고 딱 12km 550 페이스 달릴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할 거라서 이렇게 한번 달려보고요. 지난번에 이 옆으로 돌아가서 저쪽으로 갔었을 때 중량청 올라갔을 때도 좋았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봐서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은 다른 거보다 아침에 일출을 봤는데 석양 같은 일출은 처음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전거 잘 보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한 이틀 달리기 일부러 안 하고 3일만 뛰는 거라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봅시다. 페이스도 아주 좋고요. 너무 빨리 뛰면 안 되니까 약간 속력을 내볼게요. 초반에 너무 빨리면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페이스 맞추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끝까지 뛸 수 있으니까. 옛날에 30대 때 같았으면은 페이스 신경 안 쓰고 뛰었을 거예요. 그냥 달리기를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 실력이 더 좋았겠죠. 30대 얘기하니까 그 마흔병이라고 하세요. 마흔병. 40이 딱 됐을 때 오는 병. 마흔에 마흔병이 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랑 동갑내기 사촌 남자도 제수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되면은 되게 무기력해지고 왠지 세상은 다 산 것 같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괜히 우울해지고 약간 먹구름이 낀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래요. 이유 없이. 그게 아마 호흡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꽤 갔습니다. 꽤. 그렇게 한참 동안 우울하게 살다가 바빠지면 좀 나아지고 바빠지면 다시 나아지고. 그래서 그때는 특히 일이 없을 때 되게 우울했어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뭘 하냐면은 내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목적? 그쵸? 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생각하고 연동돼서 그런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책을 좀 찾고요. 검색해서 서점에 가기도 하고. 근데 답은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아졌는데 신기한 게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원래는 지금 한참 일할 때인데 상황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풀리질 않아서 한가해요. 되게 좀 바빠야 될 텐데 당연히 수입도 줄었겠죠. 근데 전혀 우울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 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km 5분 3초.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심박은 119개. 그 얘기해야겠다. 주법 바뀌고 나서 500 페이스 때 심박이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오늘도 끝나고 데이터 한번 봐야겠어요. 다른 애기 다시 갔다가 와서 제 사촌 동생도 저랑 같이 마음병 걸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한 게 대중적인 건가, 대중적이라기보다 누구나 겪는 건가, 다들 어떻게 흘러갈까, 그게 궁금해서 여기를 좀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찾아봤는데, 블라인드 거기에 글이 하나 올라있는데 댓글이 한 80개가 달렸더라고요. 글의 내용은 되게 우울한데 이걸 어떻게 지나가냐, 그 사람들 그걸 물어봐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서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고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울함이 뭔가, 그게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보통 무기력하다고 하죠. 무기력. 없을 무자에다가 기력이 없다고.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사색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신적인 것과 신체가 없는 상태, 없을무.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저게 중요한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최근 나온 과학적 결과를 제가 봤을 때 대장이 건강해야 뇌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의외였어요. 대장이 많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정신력도, 신체가 건강해야 좋은 정신력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말은 원래 있었으니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너무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는 죽은 거잖아요. 없을 무니까. 그러니까 무기력은 하나도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가. 단지 에너지가 숨 쉴 만큼 그 정도. 그리고 보통 그렇게 자기 생각 안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 있잖아요. 대개는 방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4분 50초 빨라졌네. 자, 천천히 뛰어볼게요. 발소리가 어떻게 다시 평균 케이던스 바뀌었나요? 제가 주법을 좀 바꿔서 케이던스 좀 낮추고 뜁니다. 한 190 정도? 그 정도 나올려나 모르겠네. 사람들은 다 그 방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큰 방, 좁은 방, 큰 방 속에 책상이나 침대를 놓고 그 밑에 기어 들어가 있는 사람, 뭐 각자 다르겠죠. 2km 4분 43초. 확실히 빨랐어. 심박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128.
그래서 다들 그 방에서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상상을 좀 해봤죠. 에너지가 자기 안으로만 쏠려 있으니까 해결책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시선을 좀 돌려보는 거예요. 주변을. 방에 뭐라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 방일 수도 있어. 이렇게 봐봐, 제가 이렇게 고개 돌리니까 새소리 나네.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고개 돌리는 거는 힘이 많이 안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바깥을 보는 창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철창살이든지 그냥 창문이든지 텔레비가 있든지 스마트폰이 있든지 아무튼 디스플레이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 커튼을 보면은 커튼을 치웠을 때 창문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밑에 쥐구멍 같은 조그만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구멍을 통해서 좀 바깥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에너지를 방향을 좀 바꿔보면 사고의 전환이 될 것 같은데, 뭐 각자 다 다른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가족한테도 말을 못한다?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익명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게 신경 안정제인지 모르는데 그 약을 먹어라, 운동을 해라, 움직여라. 근데 그런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좀 공감을 바라는 게 아닐까? 마치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막 전파를 쏘는 거야. 라디오가 그냥 전파를 받는 게 아니고 라디오 기기 안에도 전파를 쏩니다. 제 전공이라 좀 아는데, 그래서 그 주파수가 일치되면 소리가 나와요. 어쩌면은 가족들에게도 그 주파수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명의 공간에 막 뿌렸을 때 누군가는 대꾸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래서 거기다 글을 쓰고 그 주파수를 바꿔서 그 말을 듣는다기보다 거기서 내가 살아있구나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꼭 주파수라는 게 올바른 주파수가 있는 건 아니죠. 화장이라고 적외선 리모컨으로 TV를 채널 변경하거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외선이 나옵니다. 근데 서로 3km 4분 49초 심박 123 거기에 그 다른 리모컨으로 해도 가끔 먹는 경우가 있어요. 원리는 아는데 IR 센서에
데이터 숫자 1010 이건데 복잡하니까 설명하지 말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함께 달리듯이 가볍게 얘기를 좀 하죠. 제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이렇게 가벼워졌다. 진짜 몸이 풀렸어. 3km 넘으니까 아직도 4분 50초네. 좀 천천히 따라오세요. 급하게 안 갈게요.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맞는 리모컨이 잘못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진 않아. 왜냐면은 그 예전에 보면 영국인가 유명한 연예인이 생을 마감했어. 스스로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주파수가 잘못된 게 매칭이 되는 거죠. 공지는 같지만 꼭 주파수가 맞다고 정답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살아야겠다 움직이냐, 같이 가야겠다 움직이냐 차이 같아요. 제가 아침에 아까 처음부터 노을 일출 얘기했잖아요. 노을 같은 일출. 적어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삶은 아름답구나. 창밖에 있는 그 방 안에 디스플레이 앞에 펼쳐지는 그 밖에 풍경을 보면 삶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뭐 엄청 깊은 우울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시선을 안에서 밖으로 돌려다보면 좀 그러지 않을까. 시선을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만 갔을 때 예전에 경험했던 게 있는데, 군대 있을 때 꽤 오래전 일이죠. 한 23년? 한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군대에서. 그 당시 편지 가지고 오니까 편지로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지. 그때 막 상병도 알았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관물대라고 개인 소지품 넣는 캐비넷이 있어요. 거기에 액자가 있는데 저는 약간 기분파라 사진을 자주 바꿉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저녁에 씻고 나와서 그 사진을 바꾸려고 봤더니 어느 날 여자친구 사진이 없는 거야. 그 슬픔이 갑자기 쑥 빠지는데, 내가 여기 갇혀서 못 나온다는 거, 군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한없이 안으로 빠져들면서 굉장히 슬픈 느낌이 가득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 5분 정도 그러고 있었나? 그때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가 구막살 써서 문이 앞뒤로 기차처럼 생겨서 앞뒤로 있는 문이 있는데 뒷문이 갑자기 문이 빵 열리면서 한참 고참이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어떤 자식이 자기 팬티 넣어놓은 걸 훔쳐갔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순간 반사적으로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뛰쳐나갔어. 내 머릿속에서 한마디 외침이 있었죠. 야, 여기 군대야. 살아야 돼. 그러면서 4km 4분 52초. 몸이 너무 가벼운데 이거? 왜 이렇게 가볍지? 제가 캐틀벨을 다시 꾸준히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저께도 열심히 했거든요. 달리기 안 한 날은 캐틀벨 추천드려요. 와, 멋있다. 이렇게 삶에 정면으로 빛이 비추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도 이 빛을 받으십시오.
행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외부 침입으로 그런 우울감이나 어려운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삶의 의지조차도 꺾어오를 만큼 크게 잠식당한 사람들, 저기 심해까지 빠진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 그 바닷물이 몇 톤인데 어떻게 그 거슬러서 올라와요. 내 안에 부력이 없는데 한없이 밑바닥에 사는 거지. 그 갑자기 심해어를 바깥으로 빼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습니다. 압력 차이가 달라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창밖을 봐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한강 뷰를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천천히 저 강물은 흐르고 산은 지나다니고 앞에 사람은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고, 안으로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면 밖에서는 응답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보여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반사돼 제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쪽을 안 돌아보면은 빛이 아무리 제 쪽으로 반사돼도 안 보입니다. 아까 주파수 맞추려고 하듯이 끊임없이 빛을 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은 각도만 좀 바꿔보세요. 옛날에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한번 달아보려고 했는데 그 위성 안테나 각도 맞춰야 되거든요. 엄청 힘들어. 미세하게 조절하다가 위성을 맞추면 그제서야 채널들이 나와요. 그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에 나오던 방송이 터널에 가면 안 나오잖아요. 전파가 끊긴 거거든. 근데 다시 나오면 이어지죠. 아, 나도 지금 고속버스 타고 있구나, 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얘기 했잖아요. 40대 때 우울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그게 가만히 있다고 된 게 아니고 버스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내가 일이 다시 생겨서 바빠지듯이 뭔가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정지된 시간의 방 안에 있는 것 같아. 나만 멈춰있고 밖은 다 빠르게 움직여. 희망찬 얘기 해드릴까요? 저 지금 달리는 거 보이시죠? 보고만 있어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보세요. 발소리도 이렇게 이제 좀 밸런스 맞춰서 착착착착 이렇게 나죠. 바깥 풍경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 거울 있다. 제가 저번에 거울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사경이 있더라고. 뭐 저를 위한 건 아닌데 달리는 제 모습 항상 상상했거든요. 근데 저기 있는 거울 뛰는 내 모습을 보니까 실제 저는 너무 다른 거야. 내가 상상했던 멋진 포즈와 이렇게 달리는 거. 특히 제가 달리는 쇼피치는 그냥 급한 사람 마냥 발을 빠다다닥 굴려요. 그래서 실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밖을 보기 싫으시면 거울이 높아요. 내가 생각했던 5km 4분 51초 이렇게 뭐 쉽지? 큰일이네. 이게 케틀벨 스윙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거울을 그렇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모습을 알아야 나갈 수 있지. 여기 소침하지 마세요. 밖에 보면 더 거지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요?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밖을 보고 당당하게 나간다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좀 신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우울하지가 않은 이유, 나는 왜 달라졌을까, 그거를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보이죠 1호가 아주 멀리까지 가서 이제는 센서가 8개 중에 1개인가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그것도 2030년인가 그때 되면 꺼진답니다. 옛날에 제 모습이 그럼 보이죠 1호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 한 개밖에 센서가 없기 때문에 작동을 하나의 반응밖에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지금은 센서가 엄청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워커홀릭이라 나의 삶은 일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가정도 생겼으니까. 처자식도 저의 행복이고, 약간 달리기 하는 것도 행복이고, 유튜브 콘텐츠 찍는 것도 나의 행복이고, 가끔 서점 가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새로운 거를 발견하기에 책을 찾아다니는 모습도 나의 행복이고, 생각해보니까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다. 센서가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는 센서 덕분에 우울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캐틀벨 스윙 덕분에 속도가 안 떨어져. 4분 50초 페이스로 계속 뛰네. 근데 힘은 하나도 안 들어요. 전에 비해. 전에도 안 힘들었지만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렇게 센서가 여러 개 있다는 건 단번 시작한 건 아니고 매번 제가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일단 술을 끊었고, 그 다음에 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붙여나간 거예요. 처자식은 원래 있었지만 그 전에도 그게 내 안에 빠져있으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내 부속품처럼 보이지 함께 간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가요. 그래서 어저께 딸아이랑 재밌는 걸 시작했어요. 내가 아까 말한 게 있어서 저희 집에 스탠바이미가 있습니다. 그걸로 맨날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숙제 다 하고 저걸 봐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봐요. 근데 다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각자가 한 말 들어보고 그게 재밌겠더라고. 명화들을 찾아서 명화를 그 화면에 띄워놓고, 처음이니까 어제 처음 했는데 5분간 둘이 같이 봐요. 대화 안 하고 그냥 그걸 봐. 난해한 것들, 정답이 없는 명화들, 그걸 보고 각자 펜과 종이를 두고 생각나는 거 막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이 제목 기억 안 나는데 그 미술 작품이 하늘에서 중절모 쓴 신사가 막 떨어져요. 비처럼. 1950 몇 년도 작품인데 제 반포대교가 보이네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저랑 이렇게 함께 보는 게 함께 달리는 거예요. 저만 보고 있으면 혼자 달리지만 같이 보는 거니까. 6km 4분 52초 돌아갑니다. 너무 가볍네. 이제 이 밝은 해를 향해 달려갑시다. 제 보이는 해를 향해 달려가면 희망찬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이것저것 쓰고 그에 대해서 5분 동안 대화를 나눠요.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딸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10분.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많이 센서를 갖게 됐나. 루틴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잘한 루틴. 어려운 거 말고, 지키기 어려운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아이 발 마사지 해주는 거 지금은 안 하고 비가 와서. 아, 저건 있지. 머리 말려주는 거는 꼭 내가 하는 거. 그런 자잘한 루틴 있죠? 매일매일 안 해도 돼. 내가 매일 머리 감는 건 아니니까. 그런 루틴을 만드니까 그 순간 그걸 해야 돼. 그냥 먹고 싸고 자는 거 말고 타인과 같이 하는 거. 특히 제가 자영업하는데 누가 일을 시키지도 않는데 이게 가능한 게, 유지보수 계약된 학교는 정해진 요일에 항상 가야 돼요. 루틴이 있어. 그렇게 뭔가 외부랑 상호작용하는 작은 거 하나만 만들어도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제 얘기 듣고 아, 난 센서가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이 음성 듣고 하는 것 자체만 봐도 두 가지 센서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을 수 있는. 거기에 각자 상황에 맞는 루틴을 개발할 수도 있고 시선을 돌릴 수도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죠.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뛰니까 그게 맞더라고. 해 뜨기 전에 항상 새가 울어요. 그러면 해 떠. 새들은 알더라고. 시계가 없어도 해 뜨는 시간이 다가온 거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우리도 새처럼 해 뜨기 전에 소리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게 되던, 제가 자주 하는 큰 다리를 밤에 혼자 건너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던, 바깥으로 내뱉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뛰면서 말하는 건 아니고 항상 어느 정도 준비는 해요. 그게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벌써 끝났어. 6.8km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는데 벌써 끝났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직도 내가 이 행복을, 이 기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말들이 더 있구나. 준비한 것 말고도 내 내면에 있는 다른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특히 8km 넘었을 때 솔직히 그게 기대가 돼. 그래서 아침도 아니지, 새벽에 4시간만 잤는데 일어났어. 마치 하프마라톤 나가는 날 새벽 같은 거야. 막 설레요. 이거 누가 기록 재어주지도 않아요. 내가 재네. 7km 4분 56초. 누가 목걸이는 주진 않죠. 완주 목걸이. 근데 이게 너무 설레더라고. 의미 부여하는 게 굉장히 커요. 말에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최근에 자주 하는 게 같은 말을 다른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 그게 있어요. 얼마 전에 딸이 그 얘기 했지. 세상엔 정상이 없다고, 자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근데 정상은 없고 다 비정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정상은 있어,
관악산도 정상이 있고 호암산도 정상이 있고 도봉산도 정상이 있어. 그러니까 애가 그래요. 아니 내가 말한 정상은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런 거예요. 같은 건데 다르게 바라보는 거. 같은 상태인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까 했던 얘기들 종합해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내 안에서 안 나옵니다. 고개를 들어서 내 앞에 있는 벽에 낙서라도 써있던지 메모장에 내가 늘 아끼던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아까 제가 명화 보듯이 그걸 지그시 바라보면은 내 안에서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해요, 이 모든 거는. 그러면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저랑 같이 저렇게 써있는 한남대교라는 정답 말고 이 초록 풀들 보세요. 다 초록인 것 같죠? 자세히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정의된 건 없습니다. 내가 정의하는 거지 딱 정답은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미처 정답이 없는 것들의 정답을 찾으러 창밖을 보고 밖에 소리를 귀 기울여 보고 한번 해보세요. 나만의 길, 나만의 코스. 제가 미션 30이라고 매번 다른 코스를 30개를 뛰어야 되는데 뿌듯해요. 벌써 12번째입니다. 또 생각해놓은 건 3개 더 있고 계획해놓은 것들은 그때그때 변동을 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7.68km 뛰었네. 항상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제가 컨텐츠를 잘라서 쇼츠를 만들어서 제법 재밌게 막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속 시청률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생각하고 책도 읽고 했는데 결과가 똑같아. 그래서 아예 판을 바꿔보자. 그래서 쇼츠가 아니라 3분에서 5분 사이에 미드폼으로 바꿨습니다. 그 등록을 했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녁 8시마다 공개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리즘이 하나도 노출 안 해줘. 30회 이하로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오죠. 제가 유명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코미디언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 변수. 8km 4분 58초. 이제 좀 느려졌어도 509 페이스를 가면 되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땡기던 뒤에서 빨리 뛰던 각자 페이스에 맞게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쉽게 가려고 케이던스 높이고 보폭을 줄여볼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빨라졌죠? 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저번에 그냥 15km 달리는데 몸풀기로
한 8km에서 9km부터 여기로 해서 오른쪽 무릎이 아픈 거야. 안 그랬는데 한 번도. 그게 보통 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봤어. 왜 아픈가. 그러고 뛰면서 봤더니 이 오른쪽 다리를 덜 들더라고. 무릎이 안 나와. 그래서 바로 수정은 했죠. 이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여하튼 여하간 안 쓰기로 했는데 진짜 안 쓰네. 바로 수정이 됐죠. 이렇게. 신기하네. 그랬더니 무릎 아픔이 나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게 전부 맞진 않은 것 같아요. 밖을 보지 않고 내 다리를 방금 봐서 나의 고통을 없애버린 것처럼 내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과 통증을 자세히 보고 조금만 바꿔봐도 상태가 호전되네. 예전에는 이렇게 변수가 많은 삶, 미드품을 올렸는데 하나도 안 밀어줘서 반응이 없는 거, 그걸 즐기게 됐어. 한편은 그거 같아요. 그 친절함도 총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들어봤어요? 친절함도 총량이 있다. 밖에서 친절한 사람은 집에 오면은 친절할 수가 없대요. 그 가족들한테 막 화를 낸대. 밖에서 좀 더 친절하면 어때? 내가 어떻게 하든 상대방들은 지멋대로 생각할 건데. 한번 다르게 해보세요. 상대방들도 다르게 나올 거니까. 결국 제가 한 모든 얘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있네요. 당신 안에 있네.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뇌비게이션이라고 하죠. 브레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속도가 줄었어. 너무 줄었어.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갑시다. 아직은 3km 가까이 더 가야 돼. 너무 일찍부터 처지면 안 돼요. 중간중간 혼자 응원해야지. 할 수 있다고. 아까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또 걱정처럼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뛸 때 어떤 할아버지인가 9km 4분 55초 제가 뛰어서 추월하니까 갑자기 막 뛰어서 저를 추월해서 앞에서 가더라고요. 어떻게든 추월 안 나가려고. 근데 그 사람 모르겠지만 저희는 알잖아요. 저희는 알고 있죠. 제가 500 페이스로 딱 12km만 뛰지 빨리 달릴 의지가 있는 거나 누구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난 계속 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중간에 돌아가더라고요. 아까 말한 그걸 이어서 말하면 그거야. 내 행동에 따라 상대방이 바뀌어요. 제가 만약 거기서
이랑으로 잡겠다고 뛰죠. 그러면 더 뛰어. 근데 적당히 나는 원래 페이스 가니까 스스로 돌아가더라고. 나는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어쩌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희 딸 말처럼 정상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산이 보이는 정상이 정상이지 서로 정상은 다르게 바라보니까. 아, 얘기하니까 또 힘이 나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쵸? 아, 역시 9km 넘으면 말이 없어져. AI 얘기 나죠. 어저께도 친한 분하고 한 4시간 떠들었는데,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면서 마지막은 AI 얘기하다가 늦어서 헤어졌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AI 쓰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동기화가 돼요. 예전에 말을 나름 논리대로 했지만 AI는 물어보면 그 얘기하죠. 자, 당신이 말하시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는 아, 얘가 바른 말만 하는구나, 정답이나 생각하는데, 일단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야, 내가 네 얘기 들었을 때 첫 번째 이렇고, 두 번째 이렇고, 세 번째 이렇고. 근데 그거를 운전하면서 하니까 타자로 못 쳐요. 근데 그 TV 그거래. 음성 대화는 토큰을 많이 먹어요. 대화 한도가 금방 달아. 특히 무료로 쓰면. 방법은 뭐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걸 다 지원해줍니다. 제가 말하고 텍스트로 말을 건네잖아요. 그거는 텍스트 말하는 거 똑같아요. 토큰이 아주 조금밖에 안 달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더 어려워. 차라리 적으면 낫지. 얘기 들으면서 내 생각을 잡고 있어야 돼. 아, 얘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첫 번째 거 이렇게 대답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근데 막상 다 듣고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거밖에 말 못해. 그것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근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니까 가능하더라고. 이제는 어저께는 최초로 네 번째 거까지 말했습니다. 계속 트레이닝 해보려고. 이것도 저의 삶의 작은 루틴입니다. 어차피 운전해서 그냥 갈 바에는 10km 5분 1초 1km 때랑 똑같네. 5분인 게 아까 5분 3초였죠. 이렇게 단기 기억이 늘어요. 그렇게 하면 단기 메모리가. 머리 회전이 잘 되면은 사는 게 편해집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도 좀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머리 좋다는 게 아니고 바보는 아니었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I 재밌는 얘기가 그게 있죠. 얘들이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재미난 기준으로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하더라고. 그런 내용 말고 나는
저것만 듣고 싶다. 본론만 듣고 싶다 했더니 그걸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웃긴 게 듣던 칭찬을 안 들으니까 동의하는 말, 내가 말을 잘못했나? 자기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또 연계되네. 아까 처음 한 말에 외부적인 자극이 없이 혼자만 생각하면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얘가 나 칭찬 안 하듯이 그런 자기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또 누구랑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면은 계속 안으로 빠져듭니다. 혼자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늘었네. 주변 돌아보면 이렇게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시죠? 묵뚝뚝한 것 같아도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흔쾌히 도와주는 거. 그 익명 커뮤니티에 글 남겼을 때 답을 해준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가 자기에게도 힘들 때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세 번째 AI 얘기 마저 하면은, 그걸 어제 만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반말로 AI랑 대화하냐길래 좀 반말로 합니다 했더니, 존댓말로 하면은 이게 그 해답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해서 본인이 해보셨대. 근데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걸 존댓말로 하면은 내 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거든요. 진짜로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챗GPT하고 제미나이 많이 쓰는데 걔네 둘의 특징이 저한테는 꼭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공손하게 말을 잘해. 근데 난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뭐라고 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A란 걸 시켰는데 넌 나랑 상의도 없이 왜 가나다 계획까지 말하냐, 너의 역할은 그게 아니다라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얘들이 사용자의 맞춤이야. 저한테 명칭도 그래, 사장님, 대표님. 전 그렇게 부르라고 한 적 없거든요. 말투가 그래서 그런가? 웃기더라고. 걔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존댓말 하면 달라진다고 느꼈던 사람은, 제 생각에는, 제가 정답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공손하고 공감적이고 친절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대답이 더 정답같이 느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걔는 정답을 말 안 하거든요. 걔네가 하는 거는 결국 나한테 맞춰서 내가 11km 4분 57초 정답이라고 내가 스스로 느끼게끔 행동을 하는 거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통계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정답이냐고 말하지만,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정답이 있어. 아까 말했다시피 정상은 다 다른데. 내가 좋아하는 코스모스가 폈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뜻하지 않게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보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때 운동회 날 꼭 집에 갈 때 보면 코스모스가 그렇게 많이 폈어요. 그때 기억이 나서 코스모스를 좋아해요. 코스모스가 뭐 향이 있으니까
뭐 엄청 화려하거나 꿀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어린 시절의 그 기억, 그거 준다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아요. 그거랑 뭐 애기 똥풀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의 방 안에도 그런 여러분들의 옛 기억을 살려주는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마무리 좀 지어야겠죠? 오늘은 당숙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갑니다. 이제 달리 옆집에 샤워하고, 저희 아버지가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당숙이랑은 제가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닌데 서로 한 왕복 3시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려고 혼자. 당숙이 저랑 관계 있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해서 갑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내가 움직여요. 처음에는 갈까 말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고해지더라고요. 약간 그저 깨름직한 거 해야 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지 말까? 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보통 맞아요.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확정하는 거는 내 자신이고, 그거에 동의해 주는 거는 주변인이에요. 근데 항상 그 주변인이 내 말을 동의하진 않으니까 그 말을 묻지 않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많은 상대들을 만들어 두세요. 저는 그 상대가 생각해보면 한 5명 정도 됩니다. 다 동갑 친구도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고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 내 얘기를 기울여준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구나 라는 생각만 가져도 전 제가 생각했을 때 정상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정상은 어딘가요? 무엇을 보고 달려가시나요? 궁금합니다. 항상 시작점 다음을 느끼는 건데, 시작점이 돌아오면 다시 하루가 시작돼요. 끊임없는 반복. 그게 루틴입니다. 자, 가시죠. (12km) 4분 57초